여러분들하고 오늘 박한쌤의 야간 수업 104번째 시간에 황금지평선 5월, 6월, 7월 라인업 베스트 11 종목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함께 진행할 건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크게 두 개 파트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제 있었던 해외 증시의 흐름, 특히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지금 심각한 이제 위기감이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앞으로 어제 이제 미국 장이 반등이 빠졌었잖아요. 이렇게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미국 장이 왜 장중에 1%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느냐?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이유는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부채 한도 협상의 불안감 때문에 어제 미국 장이 출렁거리고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시장이 급반등을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가면서 급반등을 나왔는데 그 부분은 바로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아랫꼬리를 계속 만들어내가면서 반등을 나오는 어떤 힘이다. 그러면 그 반등을 만들어낸 힘의 종목군들은 어떤 거냐?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인페이지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퍼스트 솔라라든가 특히 퍼스트 솔라가 주는 미국 시장의 폭등, 특히 워렌 버핏이 몇 년 전에 인수했던 기업이죠. 도미니언 에너지와 퍼스트 솔라 인수했을 때 이 퍼스트 솔라가 그 전에는 이렇게 높은 가격이 후하지 않았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네 2012년도였던 것 같네요. 기억이. 아마 워렌 버핏이 거의 이때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지금 23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왜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태양광판 IRA. 태양광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신재생 에너지 IRA로 인한 주가의 상승.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도 미국 시장은 IRA처럼 이 IRA라는 것이 꼭 2차 전지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충전 시스템, 의료 헬스케어 전부 다 거의 적용됩니다. 사실 보호무역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 집중도를 위해서 현 시간부터 이제 잠깐이지만 인사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강의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인사 먼저 하고, 그리고 채팅창은 제가 잠깐 막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질문,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걸 질문하시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물어보신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강의 말머리에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따로 여러분들 질문 궁금하신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금은 어제 앞으로 중요한 종목 간에 퍼스트 솔라 이렇게 급등 나왔으면 우린다는 그러면 월요일 어떻게 될 거냐. 신재생 에너지들이 급등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베팅할지 좋은 건지,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가 빠졌잖아요.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시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인사 및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용감한 주린이님, 말죽거리님, 에드워님, 무지개님, 높은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접속이 좀 불량하신 분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한 100분 중에서 한 3분 정도?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이폰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속이 조금 불량하거나 화면이 안 나온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박한쌤의 야간 수업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개방송을 통해 창을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박한쌤의 야간 수업이라고 치면 잘 나와요.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은 회원 방송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야간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회원 방송은 유튜브가 아니라 오로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개 방송이었죠.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중간에 방송이 안 나온다면 유튜브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을 제가 잠깐 이따가 끝날 때까지 자, 멈춰놨다가 일단 마지막 질문할 때만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화면도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어제 미국장의 흐름 잠깐 보고 이제 월요일 날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다음 주에 이끌어갈지, 특히 5월달, 6월달, 7월달 2, 4분기 중심으로 5월, 6월, 7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흐름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이게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시초가 괜찮게 출발했죠. 연중 최고점으로 출발했죠. 그렇죠? 2023년도 최고점으로 출발해서 꽤 괜찮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잠깐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스탠&푸 500도 마찬가지. 시가는 괜찮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연중 최저점이 아니라 이제 최근 아래꼬리 달렸던 이 부분까지 강력한 테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주간 최저점.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면 또 강력한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주봉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장중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주간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랫꼬리가 주간 기준 깨졌었고, 스탠&푸 500도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이 어제 장에 깨졌었습니다. 저점이 주간 저점이.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다들 길게 잘 달렸죠.
하락폭의 3분의 2가 반등이 나왔죠. 즉 10포인트 빠졌으면 7포인트 반등 나오고, 그 스탠앤푸어는 거의 보합 근처에, 음봉이지만 거의 보합 근처, 얘가 보합이거든요. 전날 보합 근처에서 마이너스 0.16으로 하락하고, 예,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0.16 으로 보합 근처에서 까지 반등이 나오고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0.03,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오히려 장중에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주간 최저점을 깼었네요. 그렇죠? 요즘은 한번 저가 깨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데 다우도 아랫꼬리 길게 달리고 보합, 나스닥도 마찬가지 아랫꼬리 길게 깨고 마이너스 0.36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흔들었나? 한번 잠깐 본다면 미국 시장을 지금 위협하는 요소, 월요일날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화두가 될 만한 요소, 월요일날 여러분이 장 시작하자마자 가장 화두가 될 만한 요소, 악재요는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을 조종 하락으로 이끌었던 것.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대, 즉 플러스 3%에서 테슬라를 마이너스 2.82. 그래서 거의 장중에 테슬라는 6%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고가와 저가가. 다만 시가와 종가까지는 약 5%짜리 장대 음봉이 나가면서 테슬라를 끌어내렸는데, 어떤 것이 저렇게 테슬라를 끌어내렸느냐.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리비안 오토모티브, 2차전지죠. 참 2차전지가 아니라 픽업 전기트럭,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빠졌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월요일날 월요일 한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떨어질 건지, 월요일 2차전지 관련주들하고 국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2차전지 관련주를 전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직도 에코프로 PM 주식 선물, 그리고 LNF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한 달 전부터 매도를 때렸던, 31만원부터 매도를 때렸던 에코프로 PM, 그렇죠. 맨날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주식 선물 매도했다. 아직도 갖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어제부로 완전히 다 수익 실현, 단타까지 다 수익 실현하고 이제 주식 선물 매도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수익 실현을 다 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죠. 한마디로 주식 선물 매도니까 그냥 빵 퍼센트 갖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마찬가지. 폭등 나올 때 주식 선물 매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 60일선 아래로 한참 내려왔죠. 매도 포지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가 이제 악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매도해야 되느냐? 그럼 갖고 있던 걸 정리해야 되냐 물어볼 때 제가 이걸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저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반등은 나오지만 재상승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지금 추격 매도하는 건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반등 타임이고 지금 추격 매도하는 건 좀 늦었다. 이때는 괜찮았지만 저한테 자꾸 추격 매도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지금은 반등과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상승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기다렸다 반등 나올 때 저는 다시 또 때려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마침 나스닥 지수가 제가 이제 혹시 리비안 오토모티브 주가 폭락 나스닥 100에서 테슬라 주가의 하락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걸 먼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은 왜 테슬라 같은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2차 전지의 주가가 한 번 더 제가 봐도 빠질 것 같은데 아까 LNF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주식은 반등 타임이라고 했는데 2차 전지 아니냐. 구분하는 겁니다. 2차 전지 완성업체. LG전자가 아니죠. LG엔솔, SDI, SK이노베이션. 요런 거한테는 조금 불리해 보여요. 전기자동차의 하락이. 반면에 소재업체,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것들하고는 별 큰 상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자는 얘기죠. 왜냐 완성차 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빠졌고 테슬라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자상거래인 JD.com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에요. 금요일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전속결로 설명드리고 끝날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금요일날 있었던 거, 두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 미국 디폴트, 세 번째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재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 속에서 앞으로 5월, 6월, 7월 달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끝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지금 채팅창에 질문 드리는 것도 제가 집중이 떨어지면 시간상으로 그런 걸 압축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왜냐 요즘 장 박스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옵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어제 제가 봤을 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더군다나 JD.com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리비안 오토모티브,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com 전자상거래인데 보세요. 그동안 쫙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존.com이 하락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드디어 아마존.com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덜컹덜컹 거리겠지만 다시 추가 상승이 급등이 나아가면서 시장을 또 선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줄 때 매집의 기회를 삼아야 될 종목이 있고 털어낼 종목이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D.com 전자상거래죠. 이베이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의 하락 종목군들은 전기자동차와 전자상거래가 하락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퀄컴, ASLM 홀딩스.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국내 시장도 단기적이긴 하지만 DB 하이텍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약간은 하락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장중 조정은 월요일날 생각하고 접근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제 미국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시장의 월요일 날은 당연히 좀 불안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은 뭐냐? 그리고 월요일날 전날 미국 시장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의 불발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장중에 1% 가까이 급락이 나아가면서 플러스로 보기 좋게 출발했고, 그리고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이거는 독일 지수예요. 플러스 0.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갭상승으로 떴죠. 앞에 있는 음봉 잡아먹는 기세. 프랑스 플러스 0.45, 장중에 1%까지 급등 나가면서 여전히 신고점, 이 지점이 신고점 돌파인데 여전히 그 신고점 돌파의 상단에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즉 무너지더라도 여전히 신고점을 잘 지켜내고 있죠. 음봉이지만. 자, 그래서 기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어제 나스닥 지수를 아랫꼬리를,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기사 좋게 출발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은 앞으로 어렵다라는 기대 속에서 기세 좋게 출발했다가 장중에 어떤 악재를 망해서 두들겨 맞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부채 한도 협상 불발입니다.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6월 1일을 한시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이미 풀로 찼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채 한도, 채권 발행의 한도를 좀 늘려달라는 거죠. 한국전력처럼 계속 적자가 너무 크니 그걸 늘려달라는 겁니다. 국회한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불발됐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가 안 앉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뉴스에 나와가면서 6월 말, 5월 말까지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뉴스에 1%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그걸 진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워낙 중대하고 빅 뉴스이긴 한데, 늑대다 그것처럼 옛날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더했죠.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미국이 진짜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겪어본 일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다 알았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협상이 불발돼서 정기 국회 내에서 예산안 협상이 불발돼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나중에 임시국회나
이런 걸로 가서 결정해야 된다. 그럼 그 사이에는 없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없지는 않다. 예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IMF, 한국의 IMF 같은 국가 부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 예산심의결산위원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 안 돼서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한시기간, 생각한 한시기간 행정부에서가 미국 재무부가 계획한 게 한 6월 1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한 7월, 8월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서 미리 땡겨 쓰고 나중에 통과되면 그걸로 부채 받아갖고 정부가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위기로 말미암아 주가 떨어졌다가 별거 아니라는 의미로 다시 또 말아 올려서 하락폭의 3분의 2가 반등이 나온 나스닥 지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탠드앤푸어, 그리고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해서 플러스권 근처 보합가까지 갔던 다우존스 지수. 심리적으로 그래서 뉴스 악재에 비해서, 시장을 흔든 악재 뉴스에 비해서는 미국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잘 버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월요일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게 될 거다. 즉,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발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런 종목이 잠깐 출렁거릴 수 있다. 마이너스 한 1%에서 0%에서 1% 사이.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2, 3% 하락할 수 있다. 특히 LG 엔솔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2%에서 3%까지도 하락 출발할 수도 있다. 특히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리비안 오토모티브, 특히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주식은 굉장한 실망 매물이 나왔죠. 적자기업.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폭락했어요. 6.72%. 특히 나스닥 종목에서 가장 많이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빠졌다는 것은 그동안 금리 동결 및 인상속도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1달러에서 15달러까지 40% 넘게 올랐던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적자 기업. 적자 기업이죠. 미 다시 수익률을 토해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 및 2차전지 혹은 리비안 오토모티브나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반등폭을 다 거의 돌려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짜리 장대 음봉, 윗꼬리부터 따진다면 6%짜리 장대 음봉을 테슬라 같은 종목군들은 견뎌내야 했던 흐름, 부채 한도 협상의 불발. 그래서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5월 말까지 불발됐을 경우에 상당한 리스크의 미국 시장이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대목이었다. 근데 그것이 나스닥 시장은 잘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에 달아가면서 잘 수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완성차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완성된 것을 판매하는 회사나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일부 종목군들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힘을 조금 약하게 받을 가능성이 테슬라나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봤을 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한번 종목 이야기할 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사실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반면에 저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주도한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미국장에서 하락, 반도체죠. 그리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 어제 하락을 주도한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리비안 오토모티브, 테슬라, 그리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어도비, 마이크론, 우리나라 D램 반도체 쪽이죠. 얘는 엔비디아까지 전기 자동차에 이어서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도 어제 미국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시에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그럼 크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악재를 딛고도 알고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도 나스닥 지수는 아랫꼬리를 견고하게 달아줬어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스탠앤푸 500도 마찬가지로 잘 견뎌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전기 자동차 주가 하락을 보고 어제 미국장의 부채한도 협상 불발이라는 악재. 앞으로 근데 그 협상 불발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느냐? 계속 나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돼서 바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밤에라도 극적으로 타결되면 앞으로 주식이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부채 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만약에 오늘 타결됐다고 봐요. 오늘 밤에 여당, 민주당, 공화당 합의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닙니다. 잠깐 올라가겠죠. 그래서 본질은 부채 한도 협상이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긴 하죠. 미국장이 왜 아랫꼬리를 달았는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발, 당연한 겁니다. 불발된 게. 지금까지도 합의 안 해줬는데 1차 회담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첫 회의니까 바로 도장 찍어주자. 그렇게 안 돼요. 부채 한도 협상 불발되니까 앞으로 주가 계속 빠진 합의될 때까지 아닙니다. 빠졌다가 불발될 때 근데 다음 주에 월요일날 또 하기로 했대. 주가 떨어졌다 또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에 그것이 이제 변동성은 만들어주겠죠. 불안감의 변동성. 이렇게 아랫꼬리 형태로 나오죠. 부정적인 것을 보시는 분은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되고 있고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빠지고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시장이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만 볼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다 보고 고려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전기자동차와
테슬라와 리비안 오토모티브, 그리고 아마존닷컴과 페이팔 홀딩스, JD.com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인데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이라는 거죠. 적자 기업.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동안 그래서 미국이 주가가 빠졌다가 급반등 나온 종목들 중에서 어제 수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채한도 협상 불안감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저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잠깐 흔들리고, 반도체도 잠깐 흔들리고, 2차 전지도 흔들리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떨어지는 쪽 중심으로 봤다면 그 불안감이 반영되는 게 이제는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런 과정에서 인페이즈 에너지,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워크데이, 달러트리 쭉 종목들 올라간 거 보이시죠? 거기에 알파벳과 구글이 있어요. 알파벳이 회사명이 알파벳이고 코드명이 구글입니다. 알파벳 A, 알파벳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지주사고 하나는 사업부예요. 자, 그리고 반도체지만 또 NXP 세미컨덕터도 반등이 나오고 모더나 마찬가지. 스탠앤푸어 500으로 잠깐 넘겨보면 퍼스트 솔라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어제 26% 폭등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다른 건 다 빠졌는데 퍼스트 솔라는 올라갔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떨어진 쪽은 불안감, 부채한도 협상 불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자상거래 돈을 한참 쏟아 부어야 되는 클라우드 컴퓨터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중에서 리비안 오토모티브 주가의 하락, 이게 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존과 리비안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적자의 원인이 되는 종목군들, 어떤 분야에서. 그러면 그것이 주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급하게 나온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에도 월요일날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서 당연히 불안했던 성장주 혹은 흑자 적자로 오가는 것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탠앤푸어 500 종목에서 신고점을 뚫은 종목이 있어요. 26% 급등 나오고. 퍼스트 솔라, NRG, 엔페이즈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잘 올라갔는데 그중에 특히 솔라이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 특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스탠앤푸어 500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나스닥 100 종목이 있었다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아랫꼬리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등이 나왔냐는 거죠. 스탠앤푸어가 왜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하락폭의 3분의 2까지 반등이 나오기엔 힘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걸 봤을 때 부채한도 협상 불발이지만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가장 빨리 수용한 종목이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기자동차는 하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나 그리고 반도체 또 하락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퀄컴이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솔라라는 워렌 버핏이 $10 전후인가 주고 12달러인가 주고 인수한 기업이죠. 꽤 오래전에. 회사 뭐 망해서 없어지네 마네 할 때 $1면 살 수 있었던 주식을 $10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에요. 태양광 관련주죠.
그 주식이 230달러까지 올라온 겁니다, 사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쉐브론 텍사코가 워렌 버핏이 최근에 매집하기 시작하는 종목이라면 퍼스트 솔라와 도미니언 에너지, 도미니언은 도시 가스고요.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입니다. 지금이야 헐값의 인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왜냐, 이 회사가 계속 적자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1달러, 말이 1달러지. 이제 형식적으로 빵원 인수할 수 있었던 회사입니다. 거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그 회사가 지금 신고점을 뚫었어요. 또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업체입니다. 자, 이 퍼스트 솔라가 신고점을 뚫었다는 얘기는 월요일날 국내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및 태양광 에너지주들이 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광 관련주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 저런 현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악재를 미국 시장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군 중에 왜 저런 종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퍼스트 솔라, NRG, 엑스트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죠. 솔라에지 테크. 그러면 국내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느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느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오늘 강의는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리비안 오토모티브, 전기차 떨어진 쪽, 부채 한도 불안감을 이용해서 폭락한 쪽,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급등한 거, 부채 한도 불안감을 극복하고 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거의 앞으로 금리 인상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가장 현재의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수익 구조를 빠르게 확대시켜 나가는 종목이 누구냐? 그게 시장에 반응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종목이 바로 퍼스트 솔라라는 주식인데 태양광이죠. 신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역사상 신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멈칫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번의 신고점 돌파, 단번에 뚫어버렸죠. 자, 그러면 월요일날 국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들이 뜰 수 있느냐, 태양광, 소재 뜰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퍼스트 솔라는 미국판 IRA가 배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터리에만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에 국한됐었는데 미국으로 본다면 확장판입니다. 뭐냐면 배터리에 충전하는 시스템, 에너지조차 IRA,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수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특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 태양광한테 보조금도 지불한다겠지만 그럼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한국처럼 한미 FTA에 의해서 몇 %까지 규정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어제 미국은 발표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새기면 뭐냐, 미국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안 써도 되잖아. 태양광 안 써가지고 충전 안 하면 되잖아. 미국산인도 중국산인도 안 쓰면 그만이잖아. 아닙니다. 그게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배터리에 충전할 때 전기를 충전하는데 한국전력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석탄 떼고 이렇게 갖고 만들어진 전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어진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즉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맺었거나 혹은 멕시코 국경 근처로 와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라든가, 거기에 가장 근접한,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태양광 같은 신재생으로 발생된 전기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원천 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되니까 퍼스트 솔라의 최대 주주인데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죠. $10인가 이거. 워렌 버핏이 인수한 회사예요. 도미니언 에너지하고. 자, 그런데 앞으로 미국은 충전도 IRA 법안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태양광이든 미국 내에 설치되는 것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문제는 뭐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중국산 제품에 주는 거지, 거기서 벗어난 건 안 주겠다는 거죠. 예.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한테 최대 수혜주가 되는 거죠. 월요일날 우리나라도 그러면 한미 FTA를 맺었으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퍼스트 솔라를 봤을 때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겠죠. 미국 내 공장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은 폭등할 것 같고 앞으로 꽤 오랫동안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죠. OCI가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지 빨리 봐야 되겠지.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풍력 발전 회사가 있는지 빨리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SK 오션 플랜, 그렇죠? SK그룹이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SK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신재생에너지의 미국 시장도 진출이 되는 거고, 종목들이 보니까 경쟁력 있는 종목군들은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 플러스 풍력 관련주들처럼 알리 100 기준에 맞춰서 알리 100이라는 게 있죠. 리사이클 에너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전력을 신재생으로 만드는 거, 바람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기업들이 퍼스트 솔라 주가로 본다거나 도미니언 퍼스트 솔라 엣지라든가 미국장에서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 넥스트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드디어 배터리에서 논쟁거리가 됐던 IRA, 배터리만 수혜주, 자동차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전기도 IRA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성장 및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는 그러면 월요일 날 신재생 에너지를 당연히 그 중에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풍력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특히 미국에 뿌리를 둔 미국에 이미 공장이 가 있거나 안착한 회사들을 마치 2차전지처럼 똑같이 접근해보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종목군들 중에서는 아까 보셨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풍력, CS 윈드라든가 SK 오션 플랜이라든가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태웅 이런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주 최근 들에 많이 낙폭이 있었죠? 급반전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겠지 이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어제는 부채 한도 협상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었던 힘의 배경의 이면에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당연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봐요. 이런 계속 아랫꼬리의 힘. 웬만하면 맞고 무너졌으면 그냥 무너질 수 있었던데 그래도 버티고 올라온 그 힘의 이면에는 바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 매파들은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경기 불안감 그리고 은행 사태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데 4.9% 떨어진 CPI 지수 그리고 PPI 지수까지도 또 떨어졌죠.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에서 동시에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고 시가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불안했지만 다시 또 치고 올라온 미국 증시의 대형 빅테크 업체들 특히 그 가운데 있는 애플과 구글 가장 많은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심지어 약간 소폭 조정까지 받았지만 애플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어제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형 종목군들 애플도 아랫꼬리 잘 달았어요. 네. 0.6% 빠졌던데 하락폭에 비하면 1% 반등 나오고 이거 빠진 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선 잘 이겨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의 선봉장이 당연히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퍼스트 솔라 이런 주식이죠. 신재생 신고점이에요. 역사적 신고점. 이미 2011년도 12, 13년 전에 찍었던 신고점을 그런 가운데 다시 돌파 나오고 있다. 누가? 나스닥 시장이.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스탠드&푸 500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리고 나스닥 내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그리고 구글과 이런 같은 대형 빅테크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구글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8월달은 뭐가 없어요? 금리 FOMC가 없어요. 이번에 5월 3일, 다음에 6월 14일, 그리고 7월 26일. FOMC 회의가 있고 8월에는 없는데 이 5, 6, 7 기간 동안에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부분 혹은 동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도 들썩들썩거릴 종목군들이
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종목군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분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자, 잘 들으세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고 끝낼 거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총 11개 종목이. 그래서 박한샘의 주식과의 쪽집게 특강으로 2분기 하는데요. 상반기 총결산으로 진행합니다. 상반기 총결산으로 해가면서 이번 앞으로 5월달, 6월달은 더 이상 할 계획이 전혀 없고 하반기로 돼서 이제 하느냐,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 남아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ARS 3490의 4514인데 이게 지금 결제 안 됩니다. 결제 안 돼요. 한 사람당 딱 한 번씩밖에 안 돼요. 2번 결제, 3번 결제해서 6개월짜리 이렇게 선결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상반기 총결산 이벤트로 딱 한 번 하는데 모멘텀 주도주 클럽 2개월을 드려요. 세미나는 수요일날 17일날 진행하는데 저녁 8시에 그런데 장중에 모멘텀 주도주 클럽처럼 장중 리딩 및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개월간 드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쪽집게 단타 종목군들 당일 매매, 이번 주에는 뭐 나갔어요? 저희가 한국전력 나갔죠. 한국전력.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올라왔을 때 제가 일부 잘라냈습니다만 완전히 다 수익권대에 지금 있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종목군들에다가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을 단기 매매들 장중에 계속 보내드릴 건데요. 이게 모멘텀 주도주 클럽에 한 달에 55만원입니다. 장중 리딩이. 근데 이번에는 상반기 총결산으로 딱 300명에 한해서 지금은 선결제가 안 돼요. 언제 받느냐? 5월 16일 날 화요일 날 유튜브에서 오전 11시에서부터 12시 30분까지 딱 요때만 딱 판매합니다. 그리고 팔지 않아요. 농협 카드는 불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품 판매가 딱 그 시간 화요일 날 딱 하루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오전 11시에서 12시 30분 딱 1시간 반에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꼭 3490-4514 적어 놓으셨다가 그 시간대만 딱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결제가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모멘텀 생방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주에도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방 회원분들한테 연장 결제 지금 하지 말아라. 시간이 있는 분들은 2개월짜리인데 그때 110만 원짜리인데 이걸 파격적인 가격에 1+1에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화요일 날, 왜냐 6월 달에는 이제 회비가 대폭 인상돼요. 한 달에 77만 원, 88만 원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인상됩니다. 저는 지금 55만 원이죠. 2달 동안에 110만 원인데
그날 화요일 날 상반기 총결산 결제, 강의는 수요일 날 하는데요. 접수는 딱 그 1시간에서 2시간만 받아요. 지금 결제 안 됩니다. 그때 돼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제가 상품이 5월달 안 받고 6월달 안 받고 7월달까지 안 할 수 있어요. 연장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제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는 한 달에 77만원, 88만원짜리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무조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게 상반기 총결산으로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준비된 11개 종목을 이번 아카데미 때에서 수요일날 저녁 때 강의는 하는데 옛날처럼 쭉 받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특강 상품이기 때문에 딱 이벤트로 화요일날 아침 11시부터 12시 30분 딱 한 번 열어줘요. 2번 결제도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아직 남아있다. 뭐 9월달 10월까지 남아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정기결제 회원이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결제를 하는 순간 그 두 달을 55만원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1+1으로 박한선생님 과외선생 특별 상반기 이벤트니까 여기 결제하는 순간 얘가 먼저 결제됩니다. 그리고 정기 결제든 기존에 갖고 계시던 것들은 뒤로 다 밀려나요. 즉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가 영예로 먼저 다 혜택을 누리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뒤에 붙어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기존 회원분들도 혜택을 충분히 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결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회비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다 인상돼요. 전체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짜 엄청난 혜택이다. 저거를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비 인상하기 전에 상반기 총결산으로 베풀 수 있는 유튜브 회원분들 및 우리 모멘텀 주도주클럽 회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7월 달에 할지 8월 달에 할지 정기 결제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한 달에 77만원, 88만원 결제로 늘어날 겁니다. 자, 그 잘 기억하셨다가 이번에 금리 동결 관련해서 저희는 태양광 관련주에 그동안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 계속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추가까지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벌은 걸로 이제 건너와야 되겠죠. 일정 부분. 자, 그런데 무리수를 둘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국내 시장에서는 그동안 제가 2차전지 주식 선물 매도,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은 매수였는데,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들까지 저렇게 되면 태양광 관련주까지 이제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OCI는 지금 거래 정지됐죠?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및 플랜트 관련주까지 국내 시장에서 들썩거릴 걸로 보여지는데, 퍼스트 솔라 움직임을 보면,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장이 이제 IRA 법안, 미국판 재생에너지 IRA 법안, 즉 전력 인프라 법안이 지금 보통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내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게임주라든가, 야 지금 게임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 2달 전에 에코프로 BM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 선물 때려가지고 나는 앞으로 뭐 하겠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차전지 폭등 나올 때
에코프로 BM 나는 30만원, 31만원에 주식선물 매도 때렸다. 왜 때렸느냐? 여기서 돈 벌어서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2차전지 끝났다 악재 나올 때 게임주, 컨텐츠주, 3D 관련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 타이밍이 됐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2차전지 관련주 저는 주식선물 매도 때려놨던 거 어제부터 해서 완전히 다 100% 다 정리했습니다. 수익 실현했어요. 자,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앞으로 봤을 때 게임주들 및 엔터 관련주들 요즘 최저가로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상반기 총결산으로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즉 관련된 그 총 종목은 11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그 중에서 일부예요. 돌아오는 화요일날 그 부분들 함께 수요일날 강의는 저녁 8시부터 이루어집니다. 1교시 금리 인하 시대 상승하는 주식 글로벌 흐름에서 쪽집게 리포트가 있고 2교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5개 그룹 한화그룹, 효성그룹 여러분께 눈을 말씀드렸던 그룹이죠. SK그룹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SK는 그 중에 자 그리고 나머지 2개 그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코롱그룹. 자 그래서 마지막 3교시에 5월, 6월, 7월 금리 지평선의 황금 기업 라인 총 여기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다 포함하면 11개입니다. 5개 그룹 내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벌써 두세네 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미 박한샘의 야간 수업 강의를 착실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누리시고 있죠.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네이버라는 종목이죠. 네이버. 야간 수업 잘 따라오시는 분은 네이버부터 매집, 여기서 샀잖아요, 다들. 그렇죠? 빠르게 사신 분은 뭐 여기서 사신 분도 있지만, 남들 다 손절할 때 저가 깼을 때 저는 네이버하고 이런 종목군들 그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아자동차 다 팔아갖다 네이버로 건너간다. 현금 많은 분들. 19만원에서부터 지금 21만 3천원이에요. 이미 11개 종목에서 1개 종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굽니까? 저 현대위아.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우리 생방 회원분들은 알고 계세요. 모멘텀 주도 클럽은 알고 있는 땡땡 자동차 관련주, 중성 부품주 한 자 있어요. 세종대왕님. 세종공업 요즘 급등 나왔잖아요. $4,000원에서부터 지금 $9,000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이 올랐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부분들 남아있는 11개 종목 중에서 7개가 남아있는데 상반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포트에 담고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 동결 및 인하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에 네이버나 성우하이텍이나 그리고 세종공업이나 현대위아처럼 반드시 조정을 줄 때 매집해야 되는 거예요. 2분기에 가장 그동안 수익권대에 있었다가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에서 가장 매력적 가격 매력이 펼쳐질 수 있는 거.
그 부분들을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7개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화요일날,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날 아침 11시부터 12시 30분, 딱 1시간 30분간만 결제가 된다. 미리 전화번호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때 바로 11시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조기 마감됩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더군다나 우리 생방 회원분들이 지금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150명이 넘어요. 절반이 연장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왜냐면 연장하지 말라 했거든. 다른 거 일주일만 더 참아라, 이걸로 해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생방 회원분들한테 마지막 혜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회원분들을, 여러분 신규 회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닙니다. 기존의 회원분들, 기존의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회비를 그렇다고 절반으로 줄 수는 없잖아. 상반기 총결산으로 만들어진 혜택이에요. 거기에 운 좋게 지금 박한쌤의 야간 수업 방송 듣는 분들도 기존의 회원들 덕분에 얼떨결에 얹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결제 안 됩니다. 화요일 날만 돼요. 그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까지 없어요. 저는 생방 회원, 신규 회원 가입이. 있긴 있지만 77만원. 한 달에. 지금 앞으로는 그건 2달에 55만원이에요. 1+1. 상반기 특집으로 이벤트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 회원분들 덕분에 유튜브 신규 회원분들도 덩달아 누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나는 뭐 사야 되느냐, 수익률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장 봤을 때 부채한도 협상 불발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흔들 겁니다. 잠깐 미국처럼 똑같이 흔들릴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우리나라는 SK오션, CS베어링, CS윈드, 위니슨, 태웅, 동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현대에너지, OCI, 하나솔루션, 요런 신재생 에너지들도 괜찮습니다만 뭣도 괜찮느냐면 플랜트 관련주 종목 괜찮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성광밴드, 그리고 LS, LS일렉, 이런 전선 인프라 및 플랜트 관련주들도 사실 수혜를 입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월요일날 대응하기 충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왔는지. 테슬라 같은 종목은 떨어졌지만 가장 크게 또 올라온 신재생 에너지, NRG, 인페이지 에너지, 그 가운데 퍼스트 솔라. 이 퍼스트 솔라는 워렌 버핏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망해간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예전에 도미니언 에너지하고 이 회사 딱 2개 샀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때만 해도 워렌 버핏 끝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회사 샀다고. 근데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됐죠. 신고점이에요. 미국 IRA 법안을 마치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갖고 몇 프로 이상 충전해야 된다는 게 이제 IRA 법안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요. 오늘 104번째 야간 수업, 금리 황금 지평선 5, 6, 7월 라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벌써 11시 15분이네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겠지만 그 강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앞부분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부터 미국의 시장에 이런 2500포인트 흐름, 그리고 종목군들의 패턴, 언급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을 참조하신다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또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대로 다들 진행되고 있죠. 자, 네, 그러면 누가 7788 눌러줬나면 잠깐 볼까요? 노한균님, 장대장님, 브래들리 박님, 푸른하늘님, 주님, 깊은골 높은사님, 순영님.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주도주 308님, 여름님, 축구천재님, 반갑습니다.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 재선 도전을 한다. 어리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 대선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재선에 안 나오겠다. 그 조건으로 사실 당선된 거잖아요. 근데 나온다. 클린턴 쪽 라인이라든가 오바마 쪽 라인이 좋아하지 않겠죠. 민주당 내에서. 그 다음 대선은 카메론 여사죠. 당연히. 지현재 부통령.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가입하시면 주식선물 고급 강의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마다 모멘텀 주들 모든 유료 회원은 저희가 교육을 해요. 매주 화요 주간 교육을 회원분들 저녁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합니다. 그때 교육하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커리큘럼도 공개를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